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수요일 새벽 4시 5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어닝 셔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어요. 자,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실수하실 게 아니라 매도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해 놓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좀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해소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주주님들과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최근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은 다음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없는 악재까지 끌어와 가지고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만들고, 자, 반면에 상승할 때 이 9만 원 가까이 이 급등하는 이 시점에서도 없는 호재까지 끌어와서 추가적인 급등이 만들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 그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의도로서 주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자, 기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에 대한 퀄 테스트 사실상 불발 수순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자, 오후 1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일전에는 퀄 테스트 통과가 임박을 했다. 자, 공급이 임박을 했다. 수차례나 이러한 제목의 기사 내용을 내보냈다가 이제는 또 사실상 불발 수순이다. 결과적으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회수를 노리고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 퀄 테스트 통과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주요 고객사 사업화 지연에 대한 부분들. 자, 물론 3분기에 퀄 테스트 통과와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거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는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연됐다라고 해서 사실상 불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때요? 자,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오히려 장 막판에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우려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퀄 테스트 통과 불발에 대한 이러한 이슈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전에도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 엔비디아 향 이 평택 공장에 대해서도 엔비디아가 실사를 진행을 했고 실사가 마무리가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실사가 통과가 됐다, 클리어가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기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가 불과 며칠 후에 사실상 불발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전에도 HBM3에 대한 12단 관련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퀄 테스트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HBM3뿐만 아니라 HBM4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죠.
결국에는 HBM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터뜨리면서 의도적인 주가 변동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고, HBM 관련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D램 관련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면서 주가 반토막에 대한 목표 주가 반토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난해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8%에서 올해 21%, 내년에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HBM이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HBM3에 대해서 퀄 테스트 통과가 불발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과정 안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0나노 6세대 D램에 대한 첫 수율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HBM4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D램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과정 안에서 수율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의 가을을 만들자 내부적으로 고무가 됐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자, 그 가운데서 HBM4에 대한 4나노 반격을 했다. 반격이 시작이 됐다. 이러한 부분들, 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HBM3 관련해서는 이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HBM 관련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부각이 됐다라고 해서 주가 급락이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구만전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자, 급등이 나타났을 때 HBM 관련해서 기대감에 따라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났을 때도 HBM 관련해서 비중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면서, 자, 매출이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우려감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결국은 이번에 HBM3에 대한 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자, 25년도부터는 HBM4에 대한 이러한 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하이닉스와 동등하는 입장에서 경쟁을 할 거고,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부터라도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일전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젠스랑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이 블랙엘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 중에 있고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말간에도, 자, 12개월치가 벌써 완판이 됐다. 솔드아웃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선주문을 완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만으로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내년에 HBM3에 대한 소비 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 하이닉스만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자, 삼성전자 쪽에서 납품을 해야만 이 수요를 충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론의 기사 내용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근에 이 모건스탠리라든지 그리고 맥쿼리 증권 쪽에서 악의적인 이 매도 리포트를 발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자, 어제 흐름을 보더라도 JP모간 쪽에서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다시 한번 엄청나게 또 물량을 집어넣었습니다. 특히나 JP모간 쪽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3거래, 4거래, 5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단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추가 재료에 대한 부분들, 상승에 대한 재료, 그리고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안에서, 자, 맥쿼리 증권에 대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자, 124,000원에서 65,000원까지 반토막 레포트를 내고 나서 최근에 이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죠.
이런 것처럼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그리고 매도 리포트를 의도적으로 발행을 하고 나서 하단에서 싼 가격에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제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 반등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PBR 1배에 해당하는 이 시점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이 추세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 가운데서 밑꼬리를 달고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자, 이 가운데서 최소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과 그리고 외인들의 연속된 매수가 유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가운데서 연이틀 동안 자, 이 변화들이 조금은 포착되고 있어요. 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요. 외인들도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굉장히 또 매도세가 축소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그 과정 안에서 JP모건이라든지 맥쿼리 증권 이런 창구 쪽에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이들도 다시 한번 이들의 평단가에 맞게끔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막연하게 최근에 또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수급적인 변화들이 확인되는 시점과 자, 그리고 HBM 관련해서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께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어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HBM 관련해서 악재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HBM4에 대한 기대감 주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전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갈 때에는 6만 원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탈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자, 그 가운데서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를 확인한 후에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담으셔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서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소통방에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 보면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번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010-4903-4619 제 개인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서 물량을 들려가야 될지 그리고 또 급등한다고 했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매도 타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 공간에 1200분 가까이 입장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여기에도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슈 관련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장시작 전에 미리 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런 뭐 악의적인 콜 테스트 불발 뭐 이런 이슈 여러분 절대 당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세요.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포기할 시점 아니고요. 삼성전자 6만원 이탈할 때 6만원 부근에서 이때 팔면 또 언제 살 겁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가운데서 제가 전부 다 수급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과 재료에 대한 부분들 함께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이 종목 삼성전자 함께 대응을 해 보셔라 이렇게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어요.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는 종목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한양행 자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행이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었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종목도 기대감만으로 급등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 종목 급등 전에 또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인 간에 우리가 또 엇박자를 타면 안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또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 또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어때요?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고 이러다가 계좌 빠르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우리가 또 급등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